좋아요, 알림 버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수 1번입니다. 미증시 현황과 대응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데드캣 바운스 혹은 찐바다, 나스닥의 방향성은 어떻게 될지 여러분과 함께 오늘 나눠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제가 어떻게 방향성을 또 알아볼지 한번 여러분과 나눠볼 거고요. 제가 이제 떨어질 것이다, 올라갈 것이다, 제가 계속 예측한 대로 맞은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이틀, 3일 전에는 떨어질 것이니까 조심하세요, 아니면 오를 수도 있으니까 이때부터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여러 가지 방향들을 제시해 드렸는데요. 이제 이 방향들이 또 맞을지 안 맞을지 저 나름대로 공부하고 예측한 걸 여러분들에게 또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의견을 참고하셔서 투자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다 반영을 하셔가지고 투자하셔서 성공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나스닥 3.35%, S&P 1.5%, 다우존스 0.28% 올랐습니다. 뉴욕 증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를 관망하며 상승 마감했는데요. 결국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에 미국은 관여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내비치면서 올랐던 장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희와 별로 상관이 없어 했기 때문에 유럽은 증시가 떨어졌지만 미국은 반등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별점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우려로 3% 내에 급락에서 출발했지만 전쟁 장기화 가능성이 약화되자 낙폭 축소되거나 상승 전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에 대한 리스크는 어느 정도는 해소됐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바이든이 수출 통제 및 은행 제재 발표와 함께 미군 파병 없을 것이라고 언급한 점이 제재안의 예상보다 약하다는 점이 부각되며 나스닥은 저점 대비 7% 급등하는 상승 전환으로 마감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110주를 가정했을 때 42불에 한 주, 40불에 두 주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내려간다고 했는데요. 어제는 42불은 체결됐을 거고 40불은 체결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가 많은 투자할 수 있는, 매수할 수 있는 주식들이 많이 남아있죠.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올라갈 것인지 안 올라갈 것인지가 이제 되게 중요한 한 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전쟁 위험은 이제 해소가 됐습니다. 하지만 유가 상승 아직 남아있고, 물가 상승도 남아있고, 금리 인상에 대한 것도 남아있고, 불안감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전쟁의 위험이 해결됐기 때문에 패닉셀은 없어졌고 다시 올라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냐 아니냐는 여러분과 저와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구독자 5,000명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어제로 구독자가 3,000명이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2,000명만 채워지면 텔레그램 비공개 채널로 여러분들하고 함께 할 것이고, 왜 이걸 하고자 하냐면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도 있는데 또 말하지 못하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할 수도 있고, 좀 여러분들이랑 저랑 어느 정도 수익을 보셨다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 더 수익적인 부분도 장기적으로 가는 것도 있지만 단기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단기적으로 스윙 트레이닝을 하면서 수익을 또 거둘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영상에다 설명을 할 수도 없고 실시간으로 전달을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거는 몇 프로 정도를 가지고 이렇게 단기는 좀 해보세요 라고 이렇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영상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5,000명이 되면은 바로 24시간 오픈한 후에 바로 폐쇄를 하기 때문에 알람 설정을 하셔야 되고 구독을 하셔야 됩니다. 5,000명 이후로는 이제 제가 그분들까지 다 케어해 주기는 좀 힘들 것 같아서 그래서 한 5,000명 정도라고 생각을 했고, 5,000명이 되면은 딱 열었다가 닫고 제가 계속 댓글 달았던 분들 중에서 한해서 제가 그분들은 혹시 못 들어오더라도 제가 어떻게든 방법을 써서라도 들어오게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좀 외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댓글 매일 달아주신 분들이 못 들어온다면 그것도 제가 생각하는 가치랑은 좀 맞지 않아서
그런 분들은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됐고요. 이제 또 보시면 이제 앞으로 이제 방향성에 대해서 좀 한번 나눠볼 겁니다. 티키큐큐가 어제 쭉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반등할 거냐, 어디까지 반등할 거냐, 그리고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 어디까지 가서 얼마만큼 올라갔을 때 우리가 대응을 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 피보나치 되돌림으로 해봤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다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는데, 일단은 여기서부터 이 100부터 여기까지 드래그를 하시면 얘가 어느 정도 되돌림을, 뭐든지 원상복구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되돌림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로 보면은 한 36, 그러니까 38.2까지 올라간다고 봤을 때 58.47에서 64.06까지 이 반등을 줄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혹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좌를 첫 번째 계좌, 두 번째 계좌를 나누랬죠. 첫 번째 계좌는 그냥 계속 놔둡니다. 올라갈 때까지, 우리가 수익 볼 때까지. 하지만 두 번째 계좌는 우리가 조금 더, 지금 평균 단가가 50불에서 요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계좌가 있으신 분들, 그래서 평균 단가가 50불 초반대, 50불 2, 3불 대, 3, 4불 대, 이런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58불 때부터 조금씩 이렇게 분할 매도를 하셔서 어느 정도 수익을 좀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반등을 하고 다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정확하게 금리가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은 아직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모릅니다. 그래서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을 여기서부터는 충분히 좀 챙기셨다가 또 빠진다면, 혹시라도 빠진다면 다시 여기서부터 또 주워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1번 계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놔두고 2번 계좌에서 만약에 올라온다면 여기서부터 분할 매도를 조금씩 해가시고, 그 다음에 그냥 쭉 올라간다 하면은 2번 계좌만 분할 매도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만 수익을 보셨고, 그 다음에 1번 계좌에서는 이렇게 분할 매도를 해가시면 또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번 계좌는 그대로 놔두시고 새로운 계좌 2번 계좌에서만 분할 매도를 이 지점이 되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하면 된다, 안 된다? 그전에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매수를 한다. 이제 올라갈 거니까 전 매수할 거예요.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충분히 매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매수를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땐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올라갈 거니까 무조건 매수해 하신 분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여기를 보시면 여기도 올라갔다가 다시 조금 내려졌다가 올라왔다 다시 쭉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일단은 어느 정도 여기 58불 때 여기서부터는 분할 매도를 조금씩 해가지고 2번 계좌를 어느 정도 수익을 조금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그리고 혹시 떨어지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이제 매수할 때는 우리는 요 밑으로만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오면 매수할까요? 안 됩니다. 여기 오면 이때 매수를 하시는 겁니다. 아무도 더 떨어질지 더 오를지에 대한 확신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수익을 챙겨놓고 난 다음에 하락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거는 버틸 수 있지만, 나는 수익 하나도 못 챙겼는데 다시 떨어져. 이거는 정말 멘탈로 잡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전쟁에 대한 리스크는 어느 정도 해소됐지만 금리 인상에 대한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냐 없느냐의 이 리스크는 아직 해결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정확하게 우리가 반등을 했다, 앞으로 나갈 것이다, 쭉 올라갈 것이다, 이런 생각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하시되
매도 시점이 오면은 어느 정도 수익은 좀 내셨으면 좋겠다.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하냐? XXL 한번 보겠습니다. XXL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반등을 줬죠? 그래서 1번 계좌 말고 2번 계좌에만 해당되는 상황입니다. 2번 계좌. 그래서 여기 47.93부터 이렇게 분할 매도를 하셔서 조금씩 이렇게 분할 매도를 해 가시는 겁니다. 50%가 넘어서 61.8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분할 매도를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번 계좌. 그리고 다시 떨어져서 요 밑으로 떨어진다면 그때부터 매수를 하시는 겁니다. 무조건 오늘도 매수하고 내일도 매수하고 모레도 매수하고 이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이때를 기다렸다가 매도하시고 내려오면 매수를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는 앞으로 이렇게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도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BULZ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BULZ. BULZ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7.1번 계좌, 2번 계좌에 있다면 2번 계좌만 해당이 됩니다. 2번 계좌. 2번 계좌에서 여기 보시면 17.46부터 분할 매도를 이렇게 해가시면 되고, 만약에 반등을 주고 기술적 반등을 주고 떨어진다면 이제 여기서부터 매수는 여기서부터 매도는 여기서부터.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FNGU도 마찬가지입니다. 1번, 2번 계좌 있다면 2번 계좌만 해당되는 겁니다. 2번 계좌. 그래서 24.79부터 이렇게 분할 매도를 해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수는 이 밑으로만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QLD 같은 경우는 어차피 매수만 있지 매도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밑으로 내려오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매수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 밑으로 내려오면 매수를 하지, 여기서 매수를 한다, 여기서 매수를 한다, 여기서 매수를 한다, 안 됩니다. SSO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밑으로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제 피보나치 테이블, 이거 피보나치 되돌리면 어떻게 하는지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것만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있어요. 이거 누르시고 드로우 누르시고 피보나치 누르셔서 요 위에서 잡고 이렇게 드래그를 하셔서 지금 저점까지 이렇게 그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계산이 되죠. 그래서 이게 100% 맞다는 건 아닙니다. 이게 피보나치 되돌림은 여러 가지 엘리엇 파동하고 이런 것들을 이용해야 되는데 대략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 대략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판단해 보시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이거 어떻게 해요? 하는데 한 번씩 그냥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조지표 여러 가지 RSI도 있고 맥드도 있고 CCI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해보셨던 것처럼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설치를 하셨던 것처럼 이것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게 100% 맞아요? 안 맞아요? 100% 맞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회귀할 가능성이 있다. 주식에 100%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인생에 100%도 없고 그 누구도 100%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 주식이 100% 오른다. 있을 수 없는 일이 확률적으로 어때요? 많다는 겁니다. 제가 하는 얘기도 확률적으로 이렇게 될 확률이 많다. 떨어질 확률도 있고 올라갈 확률도 있지만 기술적 반등을 했고 거기서 다시 떨어질 수도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100% 맞추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얘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100% 맞힐 자신도 없고 제가 항상 한 하루 이틀 전에 떨어질 것 같다. 이렇게 대비하자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해드리잖아요. 제가 장기적으로 저기서 74.6이 최고고 54.23이 최하야. 그러니까 이때까지 기다려 여기서 무조건 사세요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저도 불가능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저도 그런 사람 만나서 쉽게 투자하게요. 근데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 이틀 전에 항상 이거 떨어질 것 같으니까 지금 분할 매수하지 마시고 좀 기다렸다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도 많이 알아보고 공부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도 더 높은 지점에 사는 것보다 좀 더 낮은 지점에 사는 게 더 좋으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다는 거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지금 그럼 불타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면 저는 불타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1차, 2차 계좌를 2차만 지금 한해서 매도를 얘기를 했고, 그리고 다시 떨어지면 그때부터 매수를 하자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제 의견에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셔서 좋은 수익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